안녕하십니까. FTMC 발달운동연구소 송민건입니다. 오늘은 전신 통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신 통증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통증이 생긴다는 것들이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재활의학의 관점에서 물리치료사의 관점으로서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신 통증을 특히 기능의학, 기능적인 부분을 보는 사람들이 설명하는 게 Deep Core Stabilizer Deep Core Stabilizer들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 Diaphragm, Transverse Abdominis, Pelvic Floor, 그 다음에 Multifidus 이렇게 총 많은 것들을 통해서 복부의 제일 깊이 안에 있는 코어의 스타빌라이저들, 이 척추의 안정화 기능을 하는 녀석들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서론을 이걸로 저도 시작을 할게요. 척추가 골반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복압을 만드는 게 척추의 안정화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IAP 복압이 무너졌을 때의 척추가 무너지고 허리 통증이 생긴다는 거 누구나 다 설명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너졌을 때 복압이 무너지면서 여기 멀티피더스가 문제가 생기고 또는 이 앞에 있는 트랜스버스 어브도미니스에 문제가 생겨서 허리 통증을 야기한다. 이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로는 이 횡격막 자체가 호흡근으로서 기능을 못해서 액세서리 브리딩 머슬, 보조 호흡근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횡격막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보조 호흡근은 목부터 이게 얼굴이라고 하면 목,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죠. 목, 어깨 통증들을 야기한다. 세 번째로는 골반기저근의 문제로 여러 기능들의 부재로 골반 주변부, pelvis 주변부의 통증, 그걸로 인해서 기능 부재로 또 다리까지도 통증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너무 당연한 문제입니다. 딥 코어 스타빌라이저들의 2차적인 문제들입니다. 2차적으로 당연히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이거를 가지고 이 딥 코어 스타빌라이저들을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걸로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완전 2차적인 논문에서도 어떤 책에서도 많이 나오는 당연한 내용들인 겁니다. 이것만으로 만성 통증, 전신 통증을 설명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딥 코어 스타빌라이저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예시 1을 들어서 설명을 하면 체육학에서 이런 설명을 많이 합니다. 몸통의 안정화 또는 활성화, 이것들이 팔다리로 힘이 전이돼야 된다. 어디로? 팔다리로. 몸통에 힘이 빡 들어가 있는 상태, 이거는 움직임을 딱 초기에 할 그 상태인 거지, 그 이후로는 팔다리에서의 기능들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맞긴 맞는데, 근데 몸통의 활성화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 몸통이 뻣뻣하게 사용되고 실제 기능을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좋은 퍼포먼스를 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몸통에서의 그걸 조금 설명을 하면 지금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었을 때 이 몸통에서의 힘이 먼저 생기고 그게 팔다리로 가야
팔다리로 그 힘들이 전이가 되고 얘가 힘이 좀 많이 빠져야 팔다리에서의 기능을 충분히 해서 스포츠적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너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재활의학이나 이건 체육학인 거고 재활의학이나 물리치료에서는 이거랑 정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몸통 안정화를 계속적으로 갖고 가면서 팔다리의 움직임들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학이랑은 정반대되는 내용이죠. 어떤 책이나 어떤 논문들에서 막 몸통 안정화만 엄청나게 몸통 안정화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그것만 너무 깊이 파서 그걸 엄청 단단하게 써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배를 수축해서 쓴다거나 여기 배를 조여서 사용한다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하나의 컨셉에 하나의 철학에 붙잡혀 있다 보면 그럼 실제 이 배가 하는 기능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몸통에서의 하는 실제 기능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 때문에 이상한 길로 가서 실제 기능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기능 저하를 만든 것 때문에 그 체육학에서 말하는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능을 확실히 이 몸통 안정화의 기능, 숄더와 힙의 기능 등등의 실제 기능들을 안다고 하면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에서의 개념인 몸통 안정화를 하면서 팔다리의 안정화와 퍼포먼스를 내는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몸통 안정화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들을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펑셔널 아나토미는 다른 겁니다. 좀 얼만큼까지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 기능을 이해했냐 못했냐의 차이가 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 이 재활의학과 물리치료는 만약에 0에서부터 시작해서 몇을 만든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재활이라고 하면 재활부터 선수 트레이닝까지 한 라인에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한 라인에 있는 겁니다. 그래야 실제 기능을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선수 트레이닝까지 못한다. 그러면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를 또 들어서 이것이 두 번째로 경륜 선수 최근영 선수를 놓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 10번이 조금 넘게 저희 센터를 방문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의 기량보다 지금이 훨씬 잘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영 선수가 갖고 있는 해부학적인 것들은 너무 좋았어요. 구조물들의 기능 상태는 되게 좋았는데 그것들이 여러 부상당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까 설명을 하면 이건 해부학은 좋은데 몸통의 안정화가 떨어져서 상하지에 연결이 떨어졌다. 그래서 기능 저하. 그래서 퍼포먼스를 내지 못했고 기량이 그만큼 나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해부학이 좋았기 때문에 또 감각이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고 싶었던 그 몸통 안정화를 통해서 상하지 연결 그 경륜에 최적화된 그 힘들을 만들어줬을 때 많은 변화를 가져와서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요즘 더 내고 더 잘할 겁니다. 제가 자부하고 있고 제가 당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좋은 감각과 해부학을 갖고 있었지만 저희가 줄 수 있는 것들에만 딱 부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어디서도 훈련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딱 줄 수 있었던 걸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급한 변화와 몇 주 안 된 그 상황 가운데에 계속적인 최고기로 갱신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첨부를 하면
네, 올해 초 최근영 선수 경기 영상입니다. 저희 FTMC 발달운동연구소를 오지 않은 상태고 좋은데 영상을 보면 확실히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전거를 많이 흔들면서 타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아쉬운 부분이 꽤 있어요. 지금 3등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 선수가 치고 나왔을 때 막지 못하고 그 속도를 내지를 못하죠. 그래서 올해 초에는 아직 부족한 모습을 꽤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FTMC 발달운동연구소에서 하고 나서 이 노란색 선수를 빨간색 최근영 선수가 계속 따라가고 끝내는 1등을 하는 영상입니다. 아까 전과는 다르게 계속적인 힘을 제대로 내고 있고 계속 따라가서 언덕을 올라가서 결국에 승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기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 그 기능을 회복해서 그 해부학적인 기능들 충분히 회복해서 충분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게 그것이 재활의학과 물리치료를 기반을 한 훈련이죠. 그냥 훈련이 아니라 그냥 막 스트렝스닝 앤 컨디셔닝 훈련으로 막 이렇게 막 박상이 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실제 고급 스킬들과 고급적인 어디서 만들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충분한 퍼포먼스를 바꿔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능 회복과 기능 향상을 통한 퍼포먼스 향상이죠. 그게 몸통 안정화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3번으로 또 설명을 해볼게요. frozen shoulder나 아니면 PS answeriness 같은 이런 뭐 질환들로 설명을 해보자 이겁니다. 과연 이 frozen shoulder나 PS answeriness 같은 이런 질환들이 어떤 사람한테 생기는 거죠? 뭐 만약에 이게 frozen shoulder가 뭐 그냥 단지 갑자기 막 교통사고처럼 타고 와서 뭐 원인 불명이다 이렇게 대부분 뭐 이렇게 설명하고 해부학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하긴 하지만 PS answeriness 같은 경우에도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교통사고처럼 갑자기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뭔가 진짜 액시던트를 사고를 당한 거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본다고 하면 근원적인 원인들이 다 몸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frozen shoulder가 left side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심장의 문제라든가 위장의 문제 아니면 왼쪽 횡격막의 기능의 부재들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그게 원래 계속 있었었기 때문에 left frozen shoulder를 갖고 있게 된 거죠. 이게 갑자기 막 사고처럼 다가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PS answeriness도 마찬가지고요. 왼쪽에 있었다, 뭐 오른쪽에 있었다, 뭐 계속 있었다, 뭐 그런 것들이 기능적인 것들을 다 검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들이 계속 실제 남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들 질환들 말고도 통증도 마찬가지죠. 그냥 통증도 마찬가지고 전신 통증도 마찬가지고 다 그 전부터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이오메카닉은 지속적으로 생긴 문제들이 계속 쌓여서 생기는 문제가 나오지 갑작스럽게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겁니다. 사고가 아닌 이상. 바이오메카닉, 이 생체 역학은 거짓말을 하질 않아요. 기능적으로 그 문제가 계속 되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런 것들도 뭐 책에서 봤을 때 원인 불명이라고 나오지만 실제 문제는 원래 그 문제들이 계속 되어 왔던 것이고 통증도 마찬가지고 전신 통증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체 역학적인 통증을 말하는 겁니다. 정신적인 질환을 통해서 생긴 통증, 뭐 정신적 질환, 어떤 질환을 통해서 그런 생긴 문제들이 아닌 이상 바이오메카닉으로 인한 통증, 뭐 아니면 이상한 호르몬 변화, 뭐 다른 어떤 문제를 통한 통증이 아닌 이상 바이오메카닉을 통해서 있는 문제라고 하면 원인과 과정들이 분명하게 있었고 그걸 찾아내는 것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신 통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딥 코어 스타빌라이저들
검사를 통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평가를 해서 그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내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신 통증을 정신과로 본다거나 전신 통증을 단순하게 립코어 스타빌라이저, 횡격막이 안 좋아요, 복행근이 안 좋아요, 골반기저근이 안 좋아요, 이렇게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기능들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공부를 하셔야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더욱더 설명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